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질문 사항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동행가족 상담 문의드립니다. 해서 지금 상담하는 요 내용은요, 9월 16일 날 제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특정 섹터 업종 중 최근에 많이 분석해 주신 시클리컬인 건설 음식료 이런 쪽이 아닌 타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박사님의 고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 주셨고요. 분명히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죠. 첫 번째 질문이 이제 2차 전지 셀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업황, 향후 전략, 보유자의 관점에서 매수, 매도 관점에 대한 견해 등 전체적인 어떤 이 배터리 셀 기업, 세계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사실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걸로 보고 좋을 걸로 보는데 2차 전지 산업 자체도 그렇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의 어떤 뭔가 좀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궁금하신 것 같고 요것도 한번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게임 업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한 내용들 제가 이제 많이 그 마감 영상이든 분석하는 내용들 중에서 언급드린 게 이런 기업들은 좀 최근에 하락 추세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크래프톤이나 펄어비스는 좀 상승 추세의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의견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2차 전지 전체 종목들 요 셀 업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성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LG 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물적 분할해가지고 이제 배터리 사업부 분사해가지고 또 재상장 시키겠죠. 그래서 그쪽에 대한 이제 상장하게 되면 또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또 전략들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 기업들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분사해서 새로운 어떤 배터리 사업만 이제 상장하게 된다면 이 기업들은 좀 시클리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회사로 이제 배터리 사업부를 지분율 70%든 80%든 이렇게 높은 비율로 가지고 있겠지만 이게 지주회 습격이 되면서 그리고 시클리컬한 어떤 사업군을 정유하고 화학 사업군을 갖고 있다 보니까 디스카운트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밀어닥친 어떤 굉장히 큰 어떤 상승 파동 요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내지는 물량을 축소하고 또 이제 좀 공격적인 스탠스를 단기적인 스탠스를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량 매도해 가지고 상당한 이제 조정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다른 업종으로 가는 걸 좀 추천을 많이 드렸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물적 분할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지만 반박했고 어쨌든 삼성 SDI도 이제 어느 정도 고점권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사이클상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우상향의 패턴을 사업도 그렇고 보일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 올 이제 여름에 이제 집중적인 어떤 매도 의견을 좀 드렸죠. 보수적인 의견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사실 에코프로 BM처럼 제가 이제 그런 의견 드리고 나서도 더 급등한 것들이 훨씬 이제 있지만 제 전체적인 어떤 이쪽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어떤 의견은 역시나 이제 보수적인 의견입니다. 굳이 지금 수익률을 높이는 어떤 이제 전략을 세울 때 이 기업들이 포트에 있을 필요는 없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사업부가 이제 상장하게 되면 그 기업들을 타겟팅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이제 판단하겠죠. 매수를 할지 말지. 그건 이제 그때 대해서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좀 보수적인 어떤 관점, 보유자의 관점에 있어서는 올라올 때 추가 매수하거나 계속 홀딩하는 관점보다는 저는 물량을 축소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맞다고 봐요. 그게 이제 바로 보수적인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업황이야 이제 계속 좋아지는 흐름이고, 주가는 계속 우상향을 할 수 없는 게 속성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대형주가 대여섯 배씩 튀었다는 거는, 네다섯 배 이런 식으로 수십조 기업이 튀었다는 거는, 밸류에이션도 수십 배 어떤
이제 상황이 됐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기간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주가의 어떤 속성이고 원리이자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수적인 의견을 들었을 땐 성장이 멈추고 그런 의견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주가 측면에서 원리상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좀 고생한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대중들이 다 뛰어들어가지고 대중들이 환호하고 있는 지점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제 제 의견을 좀 피력해 드렸고요. 그 의견 변함없이 지금도 역시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 한 두세 달 정도 배터리 기업을 사세요. 공격적으로 베팅하십시오. 이런 얘기 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제 투자 스타일이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투자의 방식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가는 것들도 종목도 많지만 그런 거에 대한 미련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없죠. 과거에는 아쉽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그 다음에 투자하는 어떤 섹터라든지 종목에 집중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성향들을 좀 바꿔나가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게임 업종에 대한 부분인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아요. 방금 이제 배터리 회사들에 대한 기술적인 차트도 한번 말씀드리면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보십시오.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 저점이 23만 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100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총이 수십조 되는 기업이 주가 4배가 튀었고요. 단순 4배 튀었으니까 이제 고점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고점권에서 이렇게 4배가 올라온 이제 가격 지점 부근에서 명확하게 이제 고점의 시그널들이 이렇게 이제 전 고점을 빠르게 재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이렇게 빠질 때마다 장대 음봉이 생길 때마다 여기선 치명적이었죠. 메이저 수급이라 볼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의 수급이 쌍끌이로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결국은 대중들이 물량을 떠안고 메이저는 파는 어떤 구도 속에서 중장기 이동평균선 240일선까지 장대 음봉으로 깨트리면서 추세 하락을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이거 추세적인 어떤 하락의 어떤 시그널입니다는 얘기를 드린 게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어떤 이제 신호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 이제 이 기업의 이 1년 반 되는 그런 상승의 어떤 추세가 무너졌다고 결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올라올 때마다 이제 물량을 축소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게 상승 사이클을 이렇게 냈으면 하락의 사이클은 기간 자체가 이거보다 더 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주식의 원리입니다. 언젠가 그런 내용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상승의 기간보다 하락의 기간이 더 깁니다. 그래서 어설피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저점 매수한다든지 하는 식의 거래 전략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하락장을 경험하지 않으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냥 듬성듬성 취미 삼아 이제 하다가 작년에 진짜 큰 자금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 자체가 연속적으로 이제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간헐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뭔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투자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 안 잡히신 분들이 있을 걸로 아는데요. 이거는 완연한 하락 추세입니다. 함부로 저점 잡는다는 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사실 다른 어떤 배터리 기업 비해서는 이제 그렇게 아니네. 최저점이 코로나 때 55,000원인데 여기 300,000원 넘었으니까요. 그래도 6배 가까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6배 내외 정도 되는 어떤 주가 상승을 저점 대비 만들어졌고 지금도 코로나 때 저점을 좀 기준으로 삼는 게 맞겠죠. 그때 대비해서도 한 4배 정도는 올라온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제
그래도 LG화학이나 이쪽보다는 좀 양호하네요. 중장기평을 안 깼으니까. 근데 이것도 같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죠. 뭐 따로 놀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분사 결정했기 때문에 시클리컬한 어떤 사업부만 남다는 측면에서 지주에서의 어떤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에서 볼 때 다소 좀 보수적인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건 뭐 분할 관련된 이슈는 이제 없었잖아요, 사실. 뭐 최근에 뭐 한 언론사에서 이제 뭐 그냥 나왔지만 반박 보도 해가지고 아닌 걸로 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요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저점 대비 18만 원 대비해서 고점권이 8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4배 넘는 수준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 구도를 만들었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게 이중 고점의 형태가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LG화학의 시총을 넘어설 때가 어떻게 보면 좀 피크의 어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하고 주가가 따로 놀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조정 세게 받을 때 이게 좀 쳤잖아요, 치긴 위로. 그때가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셀 업체들에 대한 어떤 의견 자체, 2차 전지에 대한 의견 자체를 명확하게 제가 드렸던 이유는 제 기준상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이 구간대에서는 안전하게 이실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를 이런 스타일의 어떤 상승과 또 이런 스타일의 이제 주도 섹터 주도중 군들이 무너질 때의 모습들을 한 2번의 어떤 큰 사이클을 하다 보니까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된다는 이제 그 의식이 굉장히 큰 거죠, 개인적으로도. 저도 과거에는 주도주를 갖고 있다가 고점권에서 못 팔아가지고 이익을 많이 토해내고 매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벌면 좋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의 과거의 어떤 시행착오였던 정말 시간과 자금과 그 시간과 자금을 투여해가지고 실패를 경험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정말 전부란 말이에요. 인생의 전부란 말이에요. 인생의 전부에 막 뼈를 깎는 막 진짜 막 떨어지는 가운데서 들고 있는 그 심정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뭔가 좀 이제 심리적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좀 살이 생기듯이 그런 것들이 축적되고 해서 지금은 명확하게 이제 기준이 돼가지고 그래도 많이 안 흔들리는 거죠. 난 이 자리에서 그냥 팔고 그냥 딴 거 볼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돼버리는 거죠. 미련 안 갖고. 그래서 삼성 S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뚜렷하게 제가 보는 시그널상 고점 권역이었다. 올라가지 못한 어떤 구간, 올라가더라도 그건 뭐 내 거가 아닌 거죠. 안전하게 팔면 되는 구간이지. 그래서 따로 놀진 않는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60일선을 깨버리고 또 이제 120일선을 또 타진하기 시작하는데, 요 중장기평선 있죠? 240. 요게 한 65만원, 66만원 될 것 같은데 65에서 68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경향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걸 붕괴하면 이제 배터리 셀 3, 4 모두가 추세가 완벽하게 붕괴된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 성장이 꺼진 건 아니고 또 상승 추세가 장기 상승 추세가 붕괴된 건 아닐 수 있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을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가격 기간 조정을. 그래서 그걸 피하는 게 저는 제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린 거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게임주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C소프트, 지금 현재 대장은 아니고 과거의 대장이었죠. 어쨌든 요때가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요때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100% 이거는 추세 붕괴죠. 붕괴된 이유, 하락한 이유가 나왔고 메이저가 대량으로 털어버렸고, 메이저가 대량으로 턴 게 그냥 뭐 1, 2천억 턴 것도 아니었잖아요. 15% 여기서 빠질 때 외국인이 2,400억을 팔았습니다. 1, 2천억 맞네요. 2,400억을 팔았습니다.
기관이 1,300억을 팔았어요. 개인이 3,700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2,300억, 그 다음날도 1,000억. 이거 3일 동안 7,000억을 개인이 샀고 7,000억을 외국인기관이 팔았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적으로 개인만 사고 있고 외국인기관은 계속 털어내고 있어요. 이때보다는 적게 털죠. 예, 털만한 메이저들은 이제 웬만큼 털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첩석산중인 이유가 결국 이제 실적 발표가 될 거 아닙니까? 10월 달에 또 3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또 4분기 또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상 NC소프트 상당히 좀 투심이 좀 불안해질 수 있고, 또 이제 리니지 W라는 마지막 승부수라고 볼 수 있죠. 리니지 IP를 가지고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겨루겠다. 그거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이 지금 크게 불기는 쉽진 않은 어떤 상황. 리니지 어떤 헤비 유저들이 많이 떠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1위도 이제 뺏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신작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이 과거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그게 혹여라도 이제 흥행이 실패하면 진짜 끝장이죠. 나락이죠. 기대할 게 이제 별로 없으니까. 주식은 미래에 기대할 게 있어야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과 주가 상승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붕괴된 거는 NC의 과거 모바일의 성장 트렌드가 꺾였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투자할 생각 없습니다. 투자할 종목이 많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반등시마다 다 털어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컴투스도 과거에 정말 서머너조라는 글로벌 IP로 엄청난 흥행을 이루면서 이렇게 주가가 당시에 이제 주가가 몇 배입니까 이게? 10배 튀었죠. 그리고 이제 신작을 새로운 걸 발표했는데 기대감을 불긴 했지만 다시 또 실패했고, 그래서 이 기업은 서머너조어는 안정적인 어떤 매출을 내주고 있는데, 뭐 그 해당 IP로 다른 버전으로 이제 출시하는 신작들이 연이어 이제 최근에도 뭐 실패했잖아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중장기평 깨면서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이제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낮아져 있다. 왜냐면 연이어 실패했으니까. 근데 이제 내년 초가 될 것 같아요. 서머너즈 워 이제 IP를 가지고서 MMORPG라는 유형의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요건 좀 기대를 가질 거라 봐요. 그래서 컴투스 같은 경우는 여기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전개되고 있고, 최근에 수급을 보면 여전히 기관들은 좀 털어내는 경향인데, 크로니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그래도 좀 상승할 수 있다고 봐요. 뭐 NC처럼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도 뭐 사실 코로나 바닥 때가 68,000원, 7만원인데 지금 10만원이면 뭐 사실상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내년 초에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좀 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투스는 지금 자리는 제가 볼 때는 매도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보유자 입장에서는 홀딩하고, 그렇다고 굳이 이걸 신규 매수해서 그러고 싶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신규 매수한다면 크래프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신규 매수하고 싶진 않아요. 이미 가진 자 입장에서 그냥 홀딩하지. 왜냐하면 이제 10월 달에 신작이잖아요. 그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요거 사전 예약을 이제 걸어놨는데, 저도 해보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드려 볼게요. 나중에. 전 세계 지금 사전 예약자 수가 4천만 명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시되기 전까지 기대감은 죽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크래프톤은 이 신작까지가 제가 볼 땐 투자를 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보시고, 신작 출시 전에 팔아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크래프톤은 신작 출시 전에 파는 게 전 전략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엄청나게 대박 터질 수도 있는데, 그건 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저는 펄어비스를 가장 선호하죠. 예. 이거 조정 받을 때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 게임주 투자할래 하면 단기적으로는 크래프톤 그거 신작 출시가 이제 임박했으니까 그 기대감을 먹는 어떤 시세 먹는 그런 어떤 류의 단기적인 어떤 투자.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펄어비스 이번에 도깨비도 보셨잖아요. 예, 중국 출시되는 어떤 게임.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잖아요. 우상향의 기조로. 그렇죠?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죠. 여기서 멈추면 또 튀면 저점 또 올라간 거잖아요. 이런 유형의 이제 기술적인 차트라든지 또 명분 자체도 기대감을 낳게 하는 굉장히 크게 만드는 그런 어떤 가장 트렌디한 또 메타버스의 어떤 류의 어떤 게임 그걸 또 향후에 또 내놓을 어느 시점을 정하겠죠. 그런 것들이 다 기대감으로 녹아들면서 파동은 그리겠지만 우상향의 기조를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표 게임주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저는 펄어비스를 이렇게 조정받을 때마다 분할로 사들이지 아까 이제 하락 추세 때 그런 종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더 안 떨어지겠지 해가지고 사는 거 그런 거는 저는 하지 않아요. 그런 투자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같은 게 결국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이제 가장 매수 많이 한 종목이잖아요. 보시면 요 이제 10% 폭락할 때 장대 연봉으로 이런 거는 추세 하락을 알리는 시작점이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대로 계속 빠지는데 그날만 해도 개인이 6천억을 샀습니다. 그 다음날 2,700억. 이틀 동안 9천억을 샀어요. 그 다음날도 1,400억을 개인이 삽니다. 그 다음날 350억을 삽니다. 그 다음날 2,200억을 삽니다. 그 다음 1,100억을 삽니다. 그러면 9월 8일부터 얼마예요? 지금 9월 16일인데 16일잖아요. 15일까지 단 6일 동안 개인이 잠깐만요. 단 이제 6일 동안 개인이 1조 4천억을 카카오를 담았고요. 전부 다 마이너스 상태죠? 거의 대부분이 마이너스 상태인 거죠. 이때부터 샀으니까. 기관은 3,300억을 팔았고요. 외국인은 1조 원을 팔았습니다. 일반 대중 투자들은 많이 떨어지면 이제 더 안 떨어지겠지. 그리고 이렇게 싼데 하면서 이제 사는 게 대중적인 어떤 성향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투자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죠. 그래서 이런 투자를 저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최근에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들이 NC소프트, 그리고 LG화학, 그렇죠? 장대 음봉 붕괴될 때 개인들이 대부분 다 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2,600억을 샀죠. 다음 날도 1,800억을 샀죠. 개인이. 또 이틀 동안 한 4,500억을 샀네요. 그렇죠? 요날 이틀 동안 개인이 떨어지는데 칼날을 잡아서 4,500억을 샀죠.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개인만 거의 대고 사고 있죠. 이렇게 계속 저점 매수하는 개인들의 편에 서겠어요? 아니면 메이저의 편에 서겠습니까? 많은 걸 시사하는 어떤 흐름이고요. 이런 패턴은 또 5년, 10년 뒤에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 심리학을 독학하면서 알았던 가장 굉장히 번뜩이는 어떤 부분은 우리 개별의 어떤 사람의 어떤 심리를 이제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이게 대중 군집을 이뤘을 때는 굉장히 일관성을 띠더라 하는 게 굉장히 큰 발견이었고 주식시장에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었고 그 부분이 제가 차트를 해석하고 주식을 분석하고 이 해석에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그 기본 어떤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대중을 이해해 나가고 대중을 이해해 나가는 게 이제 주식을 이해하는 거랑 연결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시사하는 어떤 수급적인 구도는 여러분들이 꼭 이제 인식하고 투자에
이제 반영을 하셔야 된다. 예, 그래야지 실패를 줄이고 성공으로 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걸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배터리 기업과 이 뭐 하락 추세도 이제 밀려버린 이런 어떤 게임 회사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이제 투자자들이 아마 물려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어떤 종목들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조금 길게 제가 해석과 분석을 풀이를 좀 하는 그런 요렇게 좀 했고요. 이분의 질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제가 견해를 밝혀드린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물려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시점에서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성공하는 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 뭐 성공했다고 막 많이 벌었다고 막 너무 자만하지 말고요. 계속 이어지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공부도 열심히 새로운 걸 또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질문에 적절한 답변이었길 바라면서 이번 답변 요 정도 마무리 짓겠습니다.